첫 번째 뉴스, 전국구 뉴스입니다. 전국구 뉴스는 요즘에 전국 분위기가 어떻는가에 대해서 핵심적인 거 하나 정도만 들고 왔습니다. 요즘에 뭐 이슈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심교원 교수님, 제가 한 번씩 그 뉴스 소개해 드릴 때, 그 논평자로 나오신 분인데, 심교원 교수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그 부동산 TF 팀장을 맡으시면서, 앞으로의 그 부동산 정책들은 완전히 좀 시장 중심으로 흘러갈 것 같다.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임대사업자를, 주택 임대사업자를 다시 활성화시키겠다. 뭐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뭐 그건 다 아닐 거라 생각하고, 그에 대한 영향들은 제가 그 윤석열 당선자 공약 분석하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크게 두 가지 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일단, 다주택자를 끌고 가는 정책을 펼칠 것 같다. 그죠? 왜? 물량 공급 구간이 내년, 내후년 계속 이어져 있는데 거기서 안정적인 전세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당근을 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물량을 활용해서 전세를 안정시킬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현재까지는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판단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임대사업자 제도를 갖다가 부활시킨다. 물론 그 전용 5구까지죠, 그죠? 5구까지에 대한 아파트도 등록을 시켜주겠다. 그러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도 될 것이고 혜택이 많습니다, 그죠? 그 양도세 계산할 때도 주택수도 빼주는 것들이고 뭐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소형 아파트들이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전반적인 큰 시장의 흐름 속에서 봐야 되겠죠, 그죠? 하락장인데 무작정 개수만 늘리는 건 답이 아니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첫 번째 뉴스,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서울 큰손들 지방 부동산 매수세 뚝. 뭘까요? 도대체 이건 또. 보시죠, 일단. 보시고 팩트 점검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큰손들이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지방의 건축물 매입을 줄이고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면서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네, 좀 더 봅시다. 지난 1월 서울 거주자들이 부산 건축물을 매입한 건수는 662건으로 201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금 서울 사람들은 그러면은 지금 부산이나 뭐 지방을 안 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광주와 울산, 세종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뭐 대구는 말할 것도 없겠죠. 반면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서울 거주자의 거래량이 늘고 거래 비중이 커졌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지난 1월 서울 거주자의 건축물 거래 건수가 작년 4월 이후 가장 많았다. 271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뭐 마찬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 부동산을 매입하는 서울 투자자들이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는 원인으로 지방에서 미분양 사례가 속출하는 점 등이 꼽힌다라고 하고 있는데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지방주택을 매입하는 서울 투자자들은 주로 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투자 목적이 완전 투자 목적이겠죠. 서울에 사는 사람이 직접 살 건 아니잖아요. 쉬고 줄 건 아니잖아, 그죠? 지방주택을 사는 거는 완전 투자 목적이죠. 최근 지방에서 미분양이 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지방 매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익이 나더라도 금방 처분하고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참 재밌다, 그죠? 일단 뭐 이 정도입니다. 지방에서 매물이 쌓이는 속도는 작년과 비교해 매우 빠르다. 지방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데 봅시다. 자,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돈은 어디로 흐릅니까? 돈이 되는 데로 흐른다. 돈이 되는 곳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이제 뭐 한 달 좀 더 있으면은 한 달 며칠만 더 있으면 이제 새로 출범을 할 겁니다. 거기서 지금 규제를 다 완화한다고 이야기해 놨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가장 컸던 양도세 중과를 2년 동안은 유예하겠다.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그러다가 뭐 계속 뭐 없애겠다. 그런 정책을 들고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anyway,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는 것은 현재 지방으로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뭡니까? 서울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는 이유는 풍선효과죠. 조정적으로 묶이면은 대출도 문제가 되지만은 양도세에서 중과가 들어갔습니까? 다주택자들은 나중에 팔 때 물론 뭐 지방의 공시가 3억 이하는 최소에서 제외는 하지만은 그런 거 사진 않겠죠. 더 비상을 탔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양도세 중과가 된다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기본세율 플러스 단주택자는 30%까지 더. 그럼 기본적으로 뭐 80%가 넘는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남는 게 없다는 거지. 그죠? 시간 갖다 2년이나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3억을 벌었어. 그런데 3824 2억 5천은 세금을 떼가는 거야.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으로 몰려가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면은 기본세율만 내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양도세 중과를 이제 유예를 해준다. 2년 동안 양도세를 중과세를 유예를 해준다면은 조건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수요가 적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지방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들이 다시 서울 수요가 제일 튼튼하고 빵빵하다고 생각하는 수도권으로 다시 몰리 들어간다. 돈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서울로, 다시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올해와 내년 물량 과공급 구간이기도 합니다. 맞죠? 그리고 가격도 지금 가격 수준이 서울과 비교해서 결코 싼 수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투자자들이 부산으로 현재 좀 들어올 유인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것들이죠. 지금은 당분간은 서울과 수도권을 갈 것이다. 부산은 그들이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서울과 수도권이 좀 더 올라가고 난 뒤에 부산이 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때, 물론 그때쯤 되면 뭐 조정지역이니 뭐니 다 풀려 있겠죠. 그때쯤 되면은 다시 몰려올 것이다. 그 타이밍을 언제로 볼 것인가? 과공급 구간이 끝나는 시점. 일단 제가 요 기사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부산시장까지 좀 같이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의 투자는 지방보다는 오히려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돈은 쉬지 않고 움직이거든요. 돈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서울 수도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 다시 또 돈들이 몰려간다면은, 제가 늘 말씀드린 유동성, 그죠? 유동성이 몰려간다면은, 그리고 공급 물량도 적은 지역이라면은, 그죠? 그리고 수요가 빵빵에 받쳐주는 지역이라면은, 그렇다면은 가격에는 물론 오른 가격이 리스크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몰려가는 만큼 유동성의 힘으로 다시 더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는 걸 말씀드리고, 경고 뉴스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